답이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지형은 해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3번으로. 이거 해야 돼? 근데 신유형이라, 새롭게 나온 유형이라 한번 보고는 들어갈게. 왜냐면 X and Y가 나왔어. 일단 우리에게 XY가 나오면 겁을 줍니다. 우리 문과러들은 ABC, XY가 나오면 일단 겁을 먹어. 근데 겁을 먹을 게 없는 게 힌트를 주는 거잖아. X and Y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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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냥 해보면 돼. 10,000명 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 60개 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수 8개 안 되는 거 체크하고, 같은 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거니까 B가 돼. 이걸 어렵게 내려면 선택지를 A, B, C, D로 하면 안 되고 지역 이름을 냈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이 시험이 평이했다라는 거야. 지역 이름 냈으면 이거 오답률이 좀 올라갔을걸? 넘어가겠습니다. 해볼까? A는 뭐야? 떠났네요. B는 양산 김해는 부산의 위성도시라고 얘기했었죠. D,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 옵션을 잘 안 다뤄서. 진주, 여기가 사천, 항공 정비센터인가? 그게 있는 데가 사천입니다. 4번. 2번이 위성지도로 나왔다면 4번은 지형도로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지형? 눈을 좀 떠봐. 동해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동해면 여긴 안 써 있어도 뭐겠어? 이제 지리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지리는 원래 이분법적 과목이 아닌데 수능에만 꼭 이분법적인 척하고 나오는 게 지리거든. 여기가 동해면 여기가 황해겠지. 곰소만 여기가 어디야? 전북의 부안이라는 곳에 곰소만이 있습니다. A는 뭐죠? 갯벌일 것 같습니다. B는 그냥 땅을 냈는데 반듯반듯하잖아. 이런데 이제 갯벌 쪽에 반듯반듯한데 논으로 되어 있으면 간척지 농업이에요. 간척지 논. 이런 걸 몰라도 사실 할 수 있어. 왜 되냐면 선택지 볼 때 하겠습니다. C는 육지에 점 있네? 하빈. D는 막혀 있네요. 석호죠. 동해안의 호수. 그냥 섬이죠. 그쵸? 그냥 섬. 아니, 괜히 지리 올림피아드 나간 게 아니야. 선지가 왜 이상해요? 선지를 안 고쳤네요. 자, 시험지를 보겠습니다. 오, 예리해. 내가 이게 선지를 칠 수가 없었으면 이미 메가스터디 찍었겠지. 근데 그분들은 강사님이 안 만들잖아. 조교분들이 다 만들었잖아. 나는 그냥 내가 만들고, 풀기도 내가 풀고, 교재도 내가 만들고, 수업도 내가 하고, 시험지도 내가 내고. A는 하루 종일 바닷물에 잠기는 곳이다. 하루 종일 잠겨요? 아니요. 2번만 잠기지, 하루에. 그죠? 2번. B는 바람에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이 나타난다. 그냥 간척지죠? 3번. 화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C. 여기 원래 뚫려 있었어. 그런데 바닷물, 연안류 이런 것들이 흘러서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 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서 만들어진 호수, 석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때 해안 지형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D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확대된다. D는 시간이 지나면서도록 줄어들어. 왜냐하면 여기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이 흐를 때 물만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래알, 점토 이런 게 같이 흘러 들어가.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소되고요. 5번. E는 후비인계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육계도다. 육계도는 육지랑 연결돼야 육계도야. 지금 육계 안 돼 있지? 섬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 작년에 이제 처음 새로 나온 유형인데 이번에 충북이 불어 2문제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충북의 아들, 딸들로서 틀리면 되겠어? 자, 여기는 홍성. 그러면 나올 게 뻔하지. 도청 있냐 없냐 이런 거 묻겠지. 그치? 여기가 그럼 뭐야? 예산이겠죠? 가운데 내포신도시. 나는 갑자기 대답이 커지죠? 이러면 유튜브 어디서 찍었는지 다 한단 말이야. 자, 다는 청주. 이게 나한테 틀린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A.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 홍성에 석탄박물관 있어요? 어디 있는데? 태백, 문경, 하나 더. 보령, 태백, 문경, 보령의 석탄박물관. 자, B는 다에만 해당된다. 청주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야 되는데 국제공항 있어요?
그리고 진천 홍성이 없어야 돼. 맞죠? 오케이, 이게 맞는 얘기. C는 가와다. 홍성과 청주의 공통점. 도청 맞니? 충남도청, 충북도청. 진천은 아무 상관이 없고. 가나다 모두가 있어야 돼요. 혁신도시. 홍성, 청주, 진천 중에 진천만 있어요. 홍성은 지금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잖아. 그렇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뭐 나오냐면 인구 문제인데, 인구 문제도 계속 지역을 찝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를 모르면 이제 안 된다는, 가장 지리답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 야, 여기 2개 뺐네. 안산입니다. 2개 빼면. 물론 이거 봐도 대충 때려 맞출 수는 있지만, 안산 좋아. 자, 여기 모르면 안 되겠지? 세종이죠?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들 보이지 말라고. 세종하면 뭐 유소년 인구 비율 1위, 뭐 출산율 1위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안산은 외국인 나올 거 아니야. 하나는 몰라.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 있단 말이야. 모르면은 촌락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촌락 비율이 높으면은 뭐 노인계층 인구 비율 높다, 성비가 낮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동아입니다. 요 옆에 여기가 이슈됐던 영양군이 있던 그잖아. 영양, 봉화, 청송, 그래서 경북 3대 깡촌. 아니 놀랐네. 아니 BYC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가가 뭐야? 청년 인구 비율이 높대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제일 높대. 이게 세종이겠네. 나는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 세 지역 중에 뭐가? 봉화. 아니 근데 영양 좋아. 영양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인데, 아 그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분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사탐의 라이벌계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별이 진짜 잘 보여서 세계 밤하늘 보고요. 세계 밤하늘 보고요. 무주보다도 반딧불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햄버거도 팔고 뭐 좋은 곳입니다. 아 근데 진짜 조용하게 약간 별 보러 가기 진짜 좋은 동네입니다. 영양. 봉화는 영양의 옆도시. 여기는 뭐죠? 외국인 중에 가장 높은 곳? 안산. 그러면 선택지를 봅시다.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중위 연령이 무슨 뜻? 지금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이겠지, 그치?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 뽑으면 그 사람의 나이가 중위 연령. 그러면 여기에 중위 연령 몇 명이야? 고민할 게 없어. 만 18세가 되겠지, 그치? 만 18세가 되겠죠? 평균 연령은 누구 때문에 확 올라가겠지, 그치?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봉화 낮겠지, 그죠? 가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세종이 높지 않을까? 유소년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이거 구할 수 있어, 이걸로? 여기 나온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푸는 거예요. 사회문화에선 좀 직접 계산하라고 나오잖아. 근데 우리 지리는 그냥 일반적인 걸로 풉니다. 성비 어떻게 구하죠? 분모는 여성분의 남성 비니까 곱하기 100. 다는 뭐지? 안산은 봉화보다 외국인 성비가 높다. 성비가 높다는 건 남자가 많다라는 거잖아. 그쵸? 안산에 외국인이 가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여자가 오겠어, 남자가 오겠어? 왜냐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봉화도 외국인이 있긴 있겠죠? 봉화에 오는 외국인은 뭐하러 오는 거냐면 목적이 달라요. 농사도 농사지만 결혼하러 오는 거야. 그러면 국제결혼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성비가 높고, 총인구 안산, 세종, 봉화 순이겠지?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지역 문제네. 기억, 나리분지. 제주도 울릉도 나리분지. 나리분지는 그 세계지리에서 배웠던 칼데라, 크레이터와 같은 칼데라입니다. 칼데라 어떻게 형성돼 있지? 이렇게 원래 뭐 이렇게 있었어요. 마그마 이렇게 있어요. 분출되면 여기가 비니까 꽝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리는 게 칼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로 형성된 용암대지다. 용암대지면 평평해야 되는데 평평한 게 아니라 봉우리가 생겼잖아요. 용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쭉쭉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여기서 얘기한 점성이 작아서 유동성이 큰, 즉 죽 같은 용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반대로 점성이 커서 끈적끈적한 약간 역 같은 용암, 죽 같은 용암, 역 같은 용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용암대지는 약간 쭉쭉 흘러나가는 죽 같은 용암이지만 울릉도는 역 같은 용암이죠. 그렇죠? 발음을 잘해줘야 된다고. 니은 알봉인가 니은이? 알봉은 기반함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건 그거 아니야? 침식 분지? 그죠? 알봉은 그냥 한 번 더 터진 거예요. 왜 이게 나왔니? 디귿은 만장굴은 용암의 표면과 내부가 냉각 속도 차이? 맞아요? 그리고 겉부터 굳고 안에는 뜨거운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가 만장굴. 별로 석회동굴보다 예쁘진 않아요. 예쁜 이유는 이제 조명을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쁜 거지. 자, 리을, 백록담, 하구가 한몰, 이게 아니죠? 칼데라는 백두산에 있는 또는 나리분지에 있는 이런 거고. 그만 나오라고.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구입니다. 니은은 기억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니은은 기억보다 나리분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알봉이 터져서 이중 화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화산 지형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 직접 갔다 와서 이렇게 딱 찍은 백록당 갔다 와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기된 네 지역의 기후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아봅시다. 일단 이렇게 위도가 같지? 이게 있는 거는 MCT 스픽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어려웠던 거. 일단 나와 있는 게 최하늘 평균 기온 영강수량이네. 우리는 극값으로 찾아야 돼. 가장 극단적인 값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 제일 낮은 게 나네. 그럼 나가 어딜까? 강수량도 심지어 제일 낮아요. 여기 둘은 아니겠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제일 낮다라는 건? 이 둘이야.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고. 강수량이 어디가 많냐? 여기 대동강 하류 쪽이 강수량이 낮다고 했잖아요. 평양에 있는 그 지역. 여기가 남포 일대입니다. 여기는 원산만이잖아. 원산만은 그래도 북한에서 강수량이 좀 되는 북한의 다우지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하늘 평균은 이거는 이미 두 개가 높아. 아무래도 위도가 기온에 가장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북한이 되고 이 두 개가 남한이 되는데 비가 적게 오는 나가 남포 일대가 되는 거고 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가가 원산만 일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한으로 가. 위도가 비슷하죠?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뭐 군산 이쪽 아닐까? 그쵸? 여기는 뭐 울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쵸? 지명 맞추는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라 중에 한번 찾아봐봐. 영강수량으로 구분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둘 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 찾아야 되네. 어디가 더 최하늘, 그러니까 겨울이 더 따뜻할까? 왜? 그게 아니지. 어쨌든 맞긴 맞아요. 답은 맞지만, 상해안과 동해안의 비열 차이. 그것 때문에. 수심이 어디가 더 깊죠? 동해안이 더 깊기 때문에 빨리 차가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기온값, 강수량 값을 다 외우면 우리가 한지하다가 그냥 1년이 다 가요. 이런 원리를 좀 찾아놓으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선지로 갑니다. 가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아니죠. 위도가 높은데 연평균이 낮아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야, 그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거 촬영 중이라 이름을 못 불러. 여기 봐야지. 신발 신었어요? 벗고 있다고. 어쩐지. 나는 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나는 가보다. 여기가 비가 적게 온다 그랬잖아. 여기가 많이 온다 그랬고, 그죠? 이 값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걸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다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다는 라보다. 이것도 값이 없잖아, 여기에. 그럼 최나널을 주어주든가. 우리나라 연교차는 최하늘이 낮은 지역일수록 연교차가 큰 경향성을 나타내. 왜냐하면 여름은 다 더워, 우리나라. 여름은 다 덥습니다. 제주도 가면 안 더워? 덥지? 여기도 덥지?
서울 가도 덥죠? 근데 겨울은 달라. 서울 춥죠? 제주도는 어때? 따뜻하잖아. 체하늘 기온은 좀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체하늘이 낮은 쪽이 연교차가 큰 거야. 보니까 체하늘이 지금 다와 라 중에 어디가 더 낮아? 라가 그럼 연교차가 더 큰 거야. 반대로 설명해야 되고. 가와라는 서해안 아니죠? 날리고. 다와라의 겨울 강수량 합은 가와나의 겨울 강수량 합보다 많다.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이거는 틀리고 해서 찾아낸 건데, 여기에 보면은 다와라. 다는 모르겠지만 라는 다설 지역이 맞아요. 왜냐면 서해안 일대는 전부 다 다설 지역이라 그랬잖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연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겨울 강수량도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 3, 4번이 확실하게 틀리니까. 요런 게 질이죠? 충북이 나왔네? 이거 틀리면 호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마이크에 들어가면 자 보세요. A는 일단 지역 이름부터 안양, 제천, 충주, 음성이죠. 충북은 다 해볼까 우리? 여기는 진천, 청주, 뭐라고? 청주, 계산, 증평 좋아요. 보은, 옥천, 영동입니다. 근데 보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옥천, 영동은 나온 걸 본 적이 없긴 합니다. D는 뭐지? 대전입니다. 석회양, 안양이죠? A. 주식기관형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이면 기업도시네? 우리나라 기업도시. 태안, 충주, 해남, 영암, 이렇게. 그래서 충주니까 B. 대덕연구단지. 대전이죠? 그래서 대전이 D.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좋을 텐데. 자, 두 번째 10번 문제. 두 번째 MCT 스픽 문제입니다. 이게 그나마 좀 어려웠나? 이게 좀 새로운 게 뭐냐면 한 지역을 낸 게 아니라 좀 묶어서 냈어요. 자, 여기는 김포랑 파주랑 묶었죠? 김포, 파주. 공통점. 몇 기 신도시? 요즘 2기 신도시가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 신도시는 아마 학교에서는 2학기 때 들어갈 것 같은데, 김포에 무슨 신도시? 한강 신도시, 파주의 운정 신도시, 이런 2기 신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2기 신도시는 알아요. 왜 이렇게 웃어? 아니 너 민소매 내셔널 지오그래픽 너 잠깐 PPL 된다고. 왜 자꾸 웃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땡겨보니까 서울 안에 중구 종로가 같이 있죠. 저 도심이고, 여기는 이천여주가 같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도 내에서도 촌락적 특성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시 내부 구조랑 대도시권 권역이 같이 출제된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출제됐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그나마 신유형이라면 신유형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찾아봅시다. 주간인구지수, 통근통학인구 봅시다. 주간인구지수 어떻게 구해? 낮에만 사람이 있어야 되네. 항상 거주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상주인구. 낮에만 있는 주간인구. 지수니까. 100이 넘을수록 거주하는 사람보다 낮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Y축은 통근통학인구인데 어디로의 통근통학인구야? 아니야. 여기 써있잖아. 잘 봐야지. 각 지역군에, 그러니까 자기의 지역 내에 통학하는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건 사람들이 낮에 많이 와. 뭐하러 와? 일하러 오겠죠? 그럼 기업들이 많은 곳이겠네? 제일 높은 가가 뭘까? 아니, 다가 뭘까? 여기가 다 아닐까? 그쵸? 여기가 다. 그 다음에 김포랑 파주가 있는 이 지역은 서울이랑 가깝잖아. 그럼 많이 나가겠지, 그치? 그럼 주간인구 지수가 높지 않겠죠? 가나로 들어갈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럼 여기는 서울로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많이 못 가겠죠, 그쵸? 그러면은 두 지역은 한쪽은 서울로 많이 가고 한쪽은 서울로 못 갑니다.
그러면 통근통학인구, 지역 내에서 통근통학인구는 어디가 많아요? 이천여주가 많고, 그 다음에 저기 김포와 파주 있는 데는 낮겠죠, 그쵸? 그래서 가가 어디가 될까? 가가 여기가 될까요? 인구를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인구가 제일 낮잖아. 세 지역 중 인구가 제일 낮죠, 그쵸? 그래서 이게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X축은 비율인데 Y축은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간 인구 지수는 낮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그랬잖아. 여기도 낮에 인구수가 많죠? 여기도 낮에 인구수가 적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구가 가장 적은 세 그룹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곳이 어디야? 이천 여주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나야, 여기가 나 아니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쵸? 상대적으로 통근통학 인구가 많은 이쪽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가나다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해봐.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은 다. 여기가 나, 여기가 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가나다를 잘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기억 선택지 보겠습니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나가가보다 많다. 나가가보다 많다. 여기 너무 멀어. 서울로 가려면. 여기가 인접해 있잖아. 여기가 좀 더 많이 간다는 소리고. 틀렸죠? 나는 가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높다. 맞죠? 왜냐하면 촌락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맞고. 나는 다보다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으려면 업무지구가 많아야 되는데 나가 다보다 업무지구가 많을 리가 없죠. 그쵸? 틀렸고. 다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서비스업 두 개 뭐? 생산자 서비스업이랑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소비 주체가 생산자.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수요 주체가 생산자라는 거지. 소비자 서비스업은 왜 그래? 소비자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가 누구야? 소비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생산자가 수요 주체면 생산자가 뭐지? 기업이잖아. 기업이 많은 도심이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이거는 뭐 주는 문제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폭염이고 적설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왔으니까 중국 내륙에서 발언했으니까 이거 틀리신 분은 좀 그래요. 그죠? 이거 틀리신 분은 폭염특보 때는 장마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됐을 때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했을 때 맞잖아.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전통가 우대기. 우대기가 뭐야? 울릉도 우대기가 뭐야? 집이 이렇게 있고 창문도 이렇게 하나 그려줄까요? 눈이 많이 오면 울릉도 같은 데 눈이 뭐 3m 이상씩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럼 집이 다 덮어버리잖아. 그러면 집에 갇혀서 못 나오죠? 이렇게 벽 같은 거를 세우는 거를 우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대기에 갔다 왔잖아. 여기 눈이 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울릉도의 우대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주로 편서풍을 타고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인가?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간만에 이지도가 나왔어. 이거 좀 이지도 나온 거 좀 간만인데 시대를 먼저 잡아봅시다. 가장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세 지역 중에서. 그리고 시원생되고. 그럼 A는 지계가 되지 않을까? 지계인데 그 단하고 여기 보면 변성압류, 퇴적암, 조선노충군 중에 하나 나가 있으니까 A는 변성압류가 되겠죠. 변이라고만 쓸게요. 나는 현무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생되겠죠? 현무암과 더불어 B지역 보니까 지금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삼기퇴적암, 조선노충군 중에 신생대 때 나왔던 거 삼기퇴적암들이 나왔죠?
그죠? 여기가 상기태저가 신생대 3기 때 나왔던. 다는 그러면 뭘까? 평안노충군 나왔네? 고생대 나왔습니다. 고생대 때는 평안노충군이랑 하나 더? 조선노충군. 풀어봅시다. A에서 공룡발자국 중생대 때라고 얘기했잖아. 틀렸고. 돌린의 우발라 기반함이 뭐예요? 카르스트 지형의 기반함. 석회암은 어디에? 조선노충군은 언제? 고생대니까 다가 아니라 B가 아니라 C가 돼야 되겠죠. 그쵸? C보다 B, C에는 B보다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여기가 갈탄 나는 데 아닌가? 그죠? 반대로 해야 되고. 타는 마그마가 간입한 불국사 변동. 불국사 변동 언제 일어났어요? 중생대 때 일어났지, 그치? 중생대 때. 오래된 지질소죠. 가 남았죠? 이렇게 5번이. 좀 쉽게 나온 것 같은데, 12번도. 오케이. 요런 게 많이 나온다고 했지?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민정아, 가는?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가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담양이죠, 담양. 단양이랑은 또 달라요. 담양 하면 유명한 거, 죽제품 또, 뭐, 슬로시티, 요 정도? 뭐, 떡갈비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떡갈비 나주도 유명한가? 담양 떡갈비 아닌가? 그죠? 나는, 유빈이 나. 나주. 오케이, 나주. 그래서 나죠? 나주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배요. 다는? 곰탕 좋아요. 먹을 거는 빼놓을 수 없지, 그치? 다는 뭘까요? 다는 태호. 다는 해남이죠. 해남에 뭐 있어? 땅끝마을. 또 있는 게 있나? 공룡 발자국 해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남부 지역에서 공룡들이 돌았기 때문에. 준범, 뉴페이스. 좀 어려운 게 걸렸네. 고흥입니다. 고흥하면은 나우루 우주 센터도 있고. 그렇지, 먹는 거 빼놓을 수 없다 그랬잖아. 유자 이런 것들. 형섭이 물어볼 줄 알았지. 정훈이 마. 네. 마는 뭐죠? 톡 튀어나와 있는 여수. 순서대로 가봅시다. 가에는 슬러시티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맞는 얘기죠? 죽세공품 있고. 이거 녹차 다양 대축제 이건 어디 얘기야? 고성 얘기죠. 틀렸고. 우주발사체 유자 고흥 얘기니까 라가 되고. 람사르에 등록된 뭐 나간읍성 여기 나와 있으니까 순천 얘기가 되니까. 순천은 어디지? 여기가 순천이죠? 그 다음에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이 있고 겨울 배추가 재배되는 곳 해남이죠. 그쵸? 그래서 답이 1번. 계속 나온다니까. 위치 찾는 거. 섬진강 상류의 위치에서 현재 천혜의 자연환경과 장유문화가 발달돼 있는 곳 어디죠? 순창입니다. 순창 위치만 찾으면 되잖아요. A는 B는 전주, C는 무진장, 그 다음에 E는 고인돌의 도시 고창. 야, 고창이 나도 처음 알았는데 세계유산이 6개를 갖고 있대. 세계 문화유산, 세계 자연유산, 고창습지, 그 다음에 세계 인류무형유산? 뭐 하여튼 이래갖고 6개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그래도 지도랑 그래프 같이 나오면 뭐부터 볼까요? 지도부터 갑니다. 여기는 용인이죠. 용인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 인구 100만 넘는 도시를 특례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B가 아니라 이거는 해보자. 서울,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맞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 나무는 누가 쓰러뜨렸지? 고양이가 쓰러뜨렸더니 배고프다 그랬죠? 아니다, 뭐야. 고양, 파주, 그 다음 뭐죠? 연천, 가평, 아니지. 포천, 가평, 양평. 그래서 여기가 양평이고, 여기는 평창. 송구처럼 올라와 있는 여기는
잘한다, 잘해. 가나다라를 찾아봅시다. 갑자기 훅 솟은 가가 눈에 띄는데 2000년이 모든 내 지역이 인구가 같다라고 쳤을 때 가가 훅 솟아 있어. 여기 지역 중에서 솟아오를 만한 지역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용인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낼 때 새 도시를 낼 때는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 그 다음에 유지되는 지역, 빠지는 지역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네 개를 낼 때는 둘둘 나눠서 내거든. 증가하는 지역, 감소하는 지역 둘둘 나눠서 내는데 물론 이제 나가 증가하긴 했지만 그럼 나머지 양평, 평창, 태백 중에 한 지역이 증가하는 건데 뚜렷하게 증가한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이게 2021학년도 수능 때 비슷하게 나왔다가 이번에 또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는데 세 지역 중에 그나마 늘어나는 곳을 찾아야 돼. 못 찾겠으면 주는 지역도 찾아봐야 돼. 라가 지금 확실하게 줄고 있잖아. 태백이 답이 없어요 지금. 태백이 198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하면서 광부들이 다 많이 빠져나가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무슨 박물관, 석탄박물관도 만들었지만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이야. 하지만 평창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어. 올림픽의 어떤 효과가 아닐까?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거. KTX도 지나가고. 그래도 늘 수 있는 여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기도니까. 여기가 평창. 이렇게 좀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자, 맞죠? 다는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곳이다. 맞죠? 가는 나보다 용인은 양평보다 아파트 비율이 높겠죠? 가와 나는 용인과 양평에는 수도권이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아니죠. 경기도, 가와다 경기도? 이미 여기서부터 틀렸네. 다른 강원도니까. 남겨서. 이게 킬러야? 아, 요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좀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요 문제 때문에 47이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46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이걸 한번 해봅시다. 가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 엄청 기네. 해석 좀 해볼까? 그냥 가나 중에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IT 제조업이라는 소리죠. 때려 맞춰야 되네요. ABCD도 알아야 되고. 뭐가 힌트가 될까요? 1차 금속 제조업 경북의 포항이겠죠? 포광당이니까 광양은 어디지? 전남이고 하나는 충남이겠죠. 그럼 CD는 전남 아니면 충남이겠네?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이 제일 많았던 거는 울산입니다. 그럼 B는 울산. B가 울산이면은 나도 나오네. 울산이 뭐가 많아? 자동차가 많겠죠? 그러면 가는 뭐야? IT겠죠? IT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A가 경기. 그럼 여기도 A가 경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울산, 경기 또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IT도 경기 다음에 C 나오고 경북 나오네. C는 뭘까요? 충남이죠. 충남에 천안, 특히 아산일 때. 여기도 충남. 아산 지역에 자동차 생산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충남이면 석유화학은 울여서라고 했습니다. 서산이 충남이니까 여가 전남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도 전남, 여기 충남, 다 때려 맞췄지 이제, 그지? 선택지로 갑니다. 나랑 하면 이렇게 금방 하는데, 그죠? 문제 붙들고 있으면 한참 걸린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하면은 선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한국지리에서 이런 자료 해석하는 게 많이 줄었는데 아까 봤던 15번 문제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16번 문제가 거의 유의하게 어렵게 해석할 수 있는 걸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아주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어요. 사업 채수 기준으로 해서 IT가 많아요? 자동차가 많아요? 수도권 집중도가. 그래서 맞는 겁니다. IT, 반도체 공장들 다 어디가 있어요? 삼성의 도시들 경기도에 4개나 있었잖아. 용인, 수원, 화성, 평택 이런 지역들이. 원래는 구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수도권으로. 가는 나보다 왜 웃는 거죠? 가는 나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 이거는 컴퓨터가 차보다 무겁고 커요? 아니잖아.
A는 B보다 A가 아까 뭐였죠? 경기는 B가 뭐냐? 울산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울산 1등이라 그랬죠, 그쵸? 틀렸어요. 전체 총액은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가. 전체 출하액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시작한 시기는 C는 아까 뭐였냐면 충남이었고 B는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이 먼저 되지 않았나? 울산은 전략적으로 한 거고 충남은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C와 D는 호남 지방에 속한다. D는 맞지만 C는 호서 지방입니다. 17번 먹는 거 얘기가 나왔네. 보기를 봐야 돼. 단, 과실, 쌀, 채소. 쌀부터 찾아볼까? 쌀은 우리나라 3대 서부평야가 있다 그랬잖아. 충남, 전북, 전남. 보니까 충남, 전남, 전북 1, 2, 3등을 하고 있는 나가 쌀이 되겠죠? 우리나라 과일 1등은 경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등이 어디야 지금? 제주 감귤 생각하시면 되고 채소로 갑니다. 채소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자라요. 왜냐하면 추운 데서 못 자라기 때문에. 여기가 다 남부지방이죠. 그쵸? 강원도 10%는 뭐야? 고랭지 채소 얘기하는 거야. 자, 갑니다. 다의 재배 면적은 제주가 가장 넓다. 아니, 일단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봐. 그냥 농지 면적 제끼고 그냥 전체 면적 자체가 경북이 압도적으로 넓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채소를 논에서 재배해요? 쌀을 밭에서 재배하나요? 반대죠, 그쵸? 전남은 가보다 나의 재배 면적이 넓다. 가보다 나의 재배 면적. 쌀이 많죠, 아무래도? 맞고. 강원은 가보다 채소보다 과실의 생산량이 많다. 강원도는 추워요. 틀렸습니다. 가나다 중 시설재배. 시설재배가 뭐지? 시설재배가 뭐예요? 비닐하우스. 과일을 비닐하우스에 생산하는 건 물론 방울토마토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채소는 더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반대로 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요게 따다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A는 상주, B는 안동, C는 울진. 쟤네는 어떻게 다 알지? 이러면 안 돼요. D는 호경이라고 그랬죠. 경상도라는 명칭이 유래가 됐다라는 건 가는 경주 아니면 상주야, 그지? 경주 아니면 상주. 찾아야 돼.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있는 것? 울진? 응? 울진? 경주죠. 울진, 경주. 아, 그러면 라는 알았다. 일단 써놔야지. 라는 경주. 그럼 가도 찾았네? 상주가 되겠죠? 나도 찾았네? 나만 찾았어? 왜 대답이 없어? 울진. 오늘 약간 좀 긴장되거든. 카메라 켜놔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돼. 다는 그럼 뭘까? 안동이겠죠? 세 번째 봅시다. 안동에 세계유산 있어요? 뭐? 하회마을. 그 다음에 경주에 있어? 뭐요? 뭐 잔뜩 있죠, 그쵸? 경주 역사 유적지구랑 그 다음에 양동마을 2개 있다 그랬습니다. 끝이야? 짝 짓는 문제네요. 19번. 단을 항상 봐야 돼. 단을 봐야 힌트가 나와. 단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단을 봐야 돼요. 태양광과 풍력 중에 하나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바닷바람이니까. 여기다 풍력 여기다 쓰자. 여기는 태양광이죠. 여기까지 찾는 건 쉽지 않았는데 요것도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어떤 이게 윤리에서 이렇게 자주 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이면 예, 뭐이면 아니면 사회문화에서 자주 냅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유형을 지리가 갖고 왔어요. 근데 갖고 왔더니 이게 왜 지리답지도 않게 헷갈리게만 하냐 이러면서 하나는 이제 내쫓아졌습니다. 다시 사회문화 쪽으로 보냈어요. 얘도 보내야 돼요, 이제. 이걸 왜 내는 거야, 이렇게. 아니, 잘 냈어요. 또 이제 출제진들이 벌써. 다음 건보다
어디 들어가야 돼? 강원권보다 호남권의 발전량이 많은 거. 태양광이잖아. 그러면은 기억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호남권이 여기가 많잖아요. 풍력은 주로 어느 지역? 제주, 강원, 이런 지역들. 태양광은 전남이 1등이라 그랬죠?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자력보다 높습니까? 우리나라 신재생은 원자력보다 높은 게 없어. 둘 다 아니오냐. 여기가 니은이 되겠죠? 발전소 가동 시에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래도 바람 불어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영향을 받습니다. A. 겨울철이 더 많느냐? 풍력이 겨울철이 더 많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기역, 니은 이렇게 되겠죠? 5번 20번 약간 주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배우지 않아도 그냥 비문학 풀듯이 하면은 풀 수 있어요. 정부는 정기적인 국토개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1970년부터 되어 있다. 1972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970년 되면 거점 개발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거점 지역을 뭘로 선정했어? 경부로 설정했다 그랬잖아. 서울, 부산으로. 그럼 서울, 부산으로 정부가 정했어. 그러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냥 정부가 만들었던 거야. 하향식이죠? 그 다음에 국토의 다핵구조. 다핵구조가 뭐야? 기존에는 서울, 부산 위주에 두 개만 잡았는데 다핵은 여러 개 핵을 잡는 거야. 그래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이런 식으로 권역을 잡은 거지. 이런 게 다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 더 격차를 해소하고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래서 1980년대 광역개발은 도농통합시가 출범하였다. 이거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도농통합시가 뭐죠? 도시와 농촌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을 도농통합시라고 합니다. 도농통합시는 좀 더 이후에 출범합니다. 1990년대. 이거 배우면 알 수 있어요. 모르면은 째끼는 거야.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199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1990년대 균형 개발은 목적이 뭐예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성공했니? 실패했니? 실패했죠. 그렇죠? 리을의 균형 발전은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맞아요? 맞죠? 이때 출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번이 또 확실하게 아니어야 되는데 기역 시기에 리을로 갈수록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낮아졌다. 낮아지게 하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풀어보니까 어때? 쉬운데 어렵다? 조금 근데 진도가 다 나가면 할 수 있겠지. 그쵸? 9월 모의평가는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 입장들이야. 3학년 때 한지를 처음 배우는 학교들도 9월 달쯤 되면 진도를 다 나가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는 이제 좀 더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점에서 나머지 대부분 학교들이 진도를 조금 나가고 방학을 맞이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진도를 많이 못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방학 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좀 방학하고 2학기에 정규 수업 때 막 짜잘한 것들 좀 해가지고 진도를 맞추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풀어보니까 자료 분석 문제가 막 두 문제만 조금 이렇게 곤란하지도 않아 이 정도면. 그죠? 나머지 이제 개념 위주로 나왔으니까 교과서 수업과 복습으로 잘 정리하면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